청춘을 살고 있는 나를 되돌아보는 순간, 우리가 전하는 청춘의 이야기, 쌍기역 청춘을 되돌아보다. 네, 안녕하세요. 일산FM 쌍기역 청춘을 되돌아보다 진행자 박희철입니다. 일산FM 쌍기역 시리즈 제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산FM에서는 고양영상미디어센터 2021 마을미디어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총 5회에 거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쌍기역 청춘을 되돌아보다는 청춘을 살고 있는 게스트를 초청하여 쌍기역 단어를 통해 우리의 지난 순간을 깊이 되돌아보고 청춘의 현재를 이야기하고 모두의 미래를 함께 응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제2회를 함께 진행할 게스트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석동에 살고 있는 22살 홍승우라고 합니다. 네, 기계음 틀어놓으신 거 아니죠? 이게 제일 무난한 소개인 것 같아서 이렇게 네. 고정을 했습니다. 네,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두동에 살고 있는 21살 오시원입니다. 네, 현재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에서도 정치를 공부하고 있고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홍승우 게스트님과 오시원 게스트님은 예전에 일산FM 청춘만세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적이 있었는데 몇 번, 두 번 출연하셨나요? 두 분 다? 저는 네, 2번 정도 이 스튜디오에서 녹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시원 게스트님도 마찬가지였나요? 거의? 네, 저는 매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19년부터 그래서 올해로 벌써 세 번째 녹음인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이렇게 해서 처음이 아니다 보니까 낯설진 않을 것 같은데 또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녹음하는 만큼 좀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만에 스튜디오 방문을 한 소감이 어떠신지 편하게 좀 말씀 좀 해보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2019년부터 매년 한 번씩 녹음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같이 온 게스트들이 다 달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앞에 같이 했던 게스트분들도 좋으셨지만 네. 이제 승우 게스트님은 하도 오랫동안 네, 친하니까 또 네. 그래서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좀 더 안정된 마음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홍승우 게스트님은 네, 저도 이제 원래부터 마이크와 친했기 때문에 그쵸, 네, 처음부터 약간 신기해하는 마음, 신나는 마음으로 해왔는데 이렇게 세 번째를 맞이하게 되니까 이제 약간 직장 같은 그런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고 또 앞에 또 시연님도 저를 칭찬해 주셔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훈훈한 분위기가 있어서 오늘 녹음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감회가 남다른 거는 또 두 게스트님의 10대 때 처음 녹음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또 어느새 어엿한 20대가 돼가지고 그 시간이 좀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이제 솔직하고 이제 진솔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오늘은 또 이제 솔직하면서 그때와 다르게 좀 성숙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두 분 다 워낙 말씀을 잘 하니까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홍승우 오시원 게스트님과 함께 쌍기역 청춘을 되돌아보다 2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울고 있는 슬픔 내게 힘들었던 내게 가슴으로 불러주는 널 위한 노래 혼자란 생각이 들 때 갑자기 눈물이 날 때 아무도 너의 곁에 없다고 느낄 때 기억해 혼자가 아닌 걸 세상이 늘 아프게 해도 이젠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는 마 말없이 널 안아줄게 너의 얘길 들어줄게 돌아와 내가 있을게 네가 흘린 눈물 모두 닦아줄게 너의 외로움도 네, 오늘 이제 프로그램이 쌍기역 시리즈인데 좀 프로그램 제목이 생소하긴 하죠. 혹시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뭐 예상하는 부분이 있나요? 글쎄요, 뭐
국어 얘기를 하려나? 아니 말투가 네. 너무 짜고 치는 것 같은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오늘 쌍기역이라는 게 제가 예전 어디서 봤는데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7개의 쌍기역 단어를 일상에서 지니고 이게 삶에서 그걸 실천을 해야지 이제 본인이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7개 단어가 깡, 끼, 꼴, 꾀, 꿈, 끈, 꾼인데요. 이제 먼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각각 단어가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 좀 게스트님께서 추측하고 있는 부분 각 단어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먼저 좀 해보자고 단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대본에 적혀 있으니까 각각 단어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돌아가면서 좀 말씀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7개니까 하나하나씩 돌아가면서 그쵸. 티키타카로 네네. 하겠습니다. 우선 깡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쵸. 네, 예, 그 깡이 맞습니다. 네, 그렇죠. 약간 깡따고 할 때 그 깡의 느낌이지 않을까 추측을 네네. 해봅니다. 네. 혼이 이제 배짱 뭐 이제 그런 네, 거죠. 네, 네. 끼. 사실 제가 깡 듣고서 계속 가수 빈님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쵸, 예. 예, 비 때문에 깡이 유명해지죠. 네, 맞습니다. 그죠. 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사람들 앞에서 매력을 어필할 때 필요한 것이 또 끼가 아닐까. 그래야 사람들한테 더 인상을 남길 수가 있고 그래야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의 끼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끼가 이제 매력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꼴은 제가 예상하건데 약간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뭐 꼴 좋다 할 때 그 꼴이 이제 네네.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이 안에서의 꼴은 약간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약간 맞나요? 네, 이제 모습 이제 겉모습이고 이제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의 이미지, 겉모습에 보이는 이미지를 의미한다고 해요. 꾀는 뭐 다 알지만 이제 꾀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화해서 얘기하면 지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뭐 꿈은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꿈이고 이제 끈과 꾼이 남았는데 각각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예상되는 단어의 뜻을 말씀해 주실까요? 그럼 제가 끈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까 우리 승우님이 꾼을 얘기해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끈 사실 이 단어 자체만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그런 끈이 있잖아요. 줄 같은 거. 네네. 이제 근데 뭐 그걸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고 네. 뭐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떤 연결고리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연결망 이런 것들을 또 의미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예. 그 연결고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많고 그걸 이제 우리는 단어로 이제 인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과의 인연, 관계를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꾼은 꾼은 약간 전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게 꾼이라고 하면 그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노하우를 터득한 사람을 보고 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네 맞아요.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전문가라는 단어가 정확히 맞고요. 꿈은 이제 전문가를 뜻하는데 일단은 기본적 7개의 단어에 대해서 두 게스트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거의 다 이제 맞기 때문에 아니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거의 부합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 오늘 좀 녹음이 순조롭게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쌍기역 단어에 대한 이제 설명과 그리고 이제 어떤 걸 의미하는지 서로 공유도 마쳤으니까 본격적으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게스트님께서는 이 7개의 쌍기역 단어 중에서 요즘 이제 사회 특히 이제 요즘 현실에서 주목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또 사람들 사이에서 좀 부각되는 단어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단어를 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7개 단어가 다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그쵸? 하나만 네, 고스펙 사회니까. 네. 사실 뭐 하나만 뽑기는 좀 어려운데 그 중에서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이제 저는 꿈을 고르고 싶습니다. 꿈이요? 네. 네네. 왜 꿈이라고? 이제 제 주변의 친구들 같은 경우를 보면 네네. 이제 뭐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도 많은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대학에 가야겠다라는 명목하에 그 학과 상관없이 그냥 막 들어간 사례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뭘 제대로 해보고 싶은 어떤 꿈이라고 하는 것이 부재해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꿈에 대한 중요성에 비해서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는 좀 꿈에 그게 좀 부재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의미이실 건가요? 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네. 홍승호 게스트님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각되고 있는 단어가 뭐라 생각하세요? 저는 꾀가 가장 부각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꾀요? 왜 네. 이유는 뭐라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꾀 부린다라는 말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뉴스라든지 또 우리 주변을 볼 때 이 지금 이 녹음 현장에서의 꾀는 조금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겠지만 현실 네네. 속에서의 꾀는 이제 본인의 할 일 그리고 정해진 루트를 따르지 않고 이 본인만의 어떤 편법으로 본인만의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무랄 수도 없는 그런 네네. 답답한 상황을 유발시키는 걸 보고 우리는 이제 꾀 부린다라고 이렇게 나름 순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당장 우리 일하는 뭐 동료 간에서도 꾀 부린다라는 말 할 수도 있고 네네. 또 뉴스를 봐서라도 저 사람 약간 꾀 부리는 것 같은데 왜 저러지?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어서 요즘에는 그래서 네네. 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기사 되는 것도 보면은 홍소 게스트님이 말씀하신 그런 꽤 관련된 좀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각되고 사람들의 이슈가 되는 거는 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현대 사회가 좀 더 외모 지상주의가 부각이 되면서 겉모습, 그러니까 외모가 곧 스펙이다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통용될 정도로 네. 좀 외모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외모에 대한 경쟁력이 좀 갈수록 좀 심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다이어트라든가 성형수술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되는 게 저는 꼴이 좀 현대 사회에서 좀 부각되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이제 두 게스트님은 또 청춘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시잖아요. 그 이제 청춘 세대로서 가장 필요한 단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7개 단어 중에서. 이제 제 차례네요. 아니, 차례가 따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네. 눈치껏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골라보자면 네네. 저는 또다시 한번 꾀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유는 왜- 뭘까요? 네. 아까 이제 부정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꾀를 부리지 않으면 본인이 이 각박한 세상 속에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증명하는 모습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지금 계속 네네. 사람들이 꾀 부리는 걸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한 만큼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계속 분노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꾀를 부려서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네네. 그걸 보고 마냥 나무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꾀부리는 사람을 보고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할 것 같아서 특히 청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백이 있고 무슨 돈이 있고 또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죠. 네. 편안하게 좀 저도 청년이고 저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꾀를 부리면서 좀 살아가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까 꾀에 대해서는 그 좀 부정적으로 처음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그게 사회의 커다란 흐름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꾀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네.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청춘 세대들에게는 더 꾀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션 게스트님은 청춘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를 위해서 아껴뒀어야 되는데. 네. 네. 그쵸. 꿈이 네. 이제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면은 현 청춘 세대가 좀 꿈이 없는 세대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뭐 어떤 직업을 갖겠다에 네네. 국한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좀 더 취업을 잘할 수 있는 대학, 취업을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학과에 진학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일단 근본적으로 그러한 막연하게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네네. 현재 사회에서 청년들이 취업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네네. 사회 분위기, 어떤 사회 현상, 이것들이
지금 현재 청춘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꿈을 갖는데 방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어떤 이런 청춘들이 좀 더 제대로 된 꿈, 직업에 국한한 꿈이 아니라 뭐 네네. 난 미래에 뭐 어디로 여행 가고 싶다. 뭐 예를 들자면 아니면 뭐 미래에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네네. 것도 충분히 좋은 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예. 보통 이제 요즘 이제 청년 세대들을 봤을 때 이제 꿈이 뭐야 하면 나는 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아니면 나 여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꿈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회계사, 뭐 공무원, 변호사, 뭐 의사, 이런 식으로 이제 직업이 물어본 구체적인 직업이 곧 꿈으로만 이제 되는 게 좀 문제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꿈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좀 추상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되게 개인적인 건데 점점 좀 객관화되고 정형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시언 게스트님 말씀해주신 부분에 좀 저도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네, 두 게스트님은 아직 팔팔한 20대인 만큼 원하는 꿈을 잘 꾸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좀 이 단어와 이제 게스트님 여러분들 각각의 일상과 좀 생각을 연관지어서 좀 개별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지금까지의 삶과 이제 경험을 되돌아봤을 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를 생각했을 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단어를 7개 중에서 고른다면 어떤 단어를 고를 수 있을까요? 저는 깡을 고를 것 같습니다. 네, 그 의외인데요. 예, 왜 깡이죠? 제가 그동안 뭐 길게 산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제가 어쨌든 기억을 하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 동안을 제가 저를 다시 돌이켜 보면 약간 좀 제 스스로가 좀 비굴하게 굴었던 적이 좀 많지 않았던가. 이 말은 초중고등학교 때 항상 승우는 참 착한 아이야, 네네. 모범생이야, 열심히 한다, 성실히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까 예. 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하지 마 하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른들이 절 보고 착한 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네네. 라는 면에서 지금 이제 저를 뭐 옥죄는 어른도 없고 네네. 이제 이 힘든 사회를 살아가는 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좀 깡을 갖고 네네. 이것저것 좀 때려 부수고자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는 깡이 저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필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파괴 본능을 키우시겠다는 거죠. 안에 이 각자 그 잠재워져 있는 그 본능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네, 예. 그것도 재밌으니까요. 이게 또 자기의 이제 생각과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가겠다는 건데, 아까 깡을 저희가 배짱이라고 얘기했지만 네.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또 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그리고 내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맞서 싸우기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옳다는 거에 대해서 확신과 신념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좀 단단해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담긴 게 이제 깡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그래서 예, 그래서 홍승우님의 그런 소신을 지키겠다라는 게 좀 굉장히 좀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좋게 포장될 줄 몰랐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오시언 게스님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단어는 뭐라 생각하세요? 저는 이 질문 받고서 예. 딱 하나 바로 꼽았습니다. 네네. 저한테는 끈인 것 같습니다. 끈이요? 네. 네, 뭔가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앞서서 이제 끈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제 인연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 사이의 어떤 관계. 네네. 네, 저의 21년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21년 예, 인생. 네. 진짜 우리 승우 게스님보다도 이제 모자란 예. 삶을 살았지만은 짧은 삶을 살고 있지만은 사람들 사이에 껴있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어울리고 이런 어울리고. 걸. 네네. 네. 그리고 뭐 이건 사담이지만은 제 MBTI가 또 ESFJ입니다. 네. 진짜 근데 TMI군요. 그렇게 얘기하면 뭔지 다 알아요? 뭐 이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하면? 뭐
저희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들은 뭐뭐 하면 너 뭐 외향형 내향형 해가지고 나랑 잘 맞는다 안 맞는다 알지만 우선 저는 모릅니다. 네. 그러시군요. 고개를 끄덕이시길래 저는 알고 있어서 그런 줄 알고 물어봤는데 그게 무슨 성향이에요? ESFJ가 네. 외향적이고 외향적이고 그리고 약간 철저히 계획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좀 감성적인 이런 네네. 성향은 이제 ESFJ로 이제 분류를 하거든요. 상사로서는 굉장히 피곤한 스타일. 맞아. 저도 그만하려고 했어요. 농담이었습니다. 예. 하여튼 여기서 이제 E가 이제 외향을 나타내는데 예. 이제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MBTI가 저랑 아까 네네. 이제 끈을 얘기했는데 이제 저는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게 집착까지는 아닌데 예. 거기에 조금 집중한다고 표현을 할게요. 네. 예. 아니, 잠깐만. 예. 왜 웃으시죠? 아니. 관계에 집중하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과 이제 만남이 있거나 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좋으세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볼 수도 있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함께 하면서 뭔가 이루거나 성장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끈을 이제 중시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의미를 좀 더 갖고 오시언님이 끈이 더 이제 의미가 부여되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뭐 그냥 사람 자체가 되게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분들이 사람이 먼저다. 네. 여기서 이렇게 같이 예, 아무튼 네. 예. 진짜 사람이 먼저입니다. 저한테는. 그러면은 끈을 되게 중시하니까 궁금한 게 내가 이제 반대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좀 꿈과 목표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이제 주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만날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사람 남고 싶다라고 뭐 바라는 뭐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꿈 이런 게 있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쭉 뭐 착한 학생이다, 모범생이다, 네네. 아니면 뭐 좀 공부 잘하는 학생이다. 자랑은 아니지만 자랑입니다. 네. 네. 자랑해도 돼요. 예, 네. 자기 PR 네. 시대인데요. 다음 질문 어차피 자기 자랑이에요. 그런가요? 네. 여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틀에 박혀 있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약간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부각이 되고 반면에 이제 유머러스한 부분이나 아니면 좀 재치는 부분은 좀 떨어진다라는 어떤 스스로를 틀에 가두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네. 실제로 제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도 넌 다 좋은데 유머가 부족하다. 너가 여친이 없는 거는 그 유머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이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좀 유머러스한 사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예, 그러한 사람으로 좀 남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당장 가까운 끈의 목표는 유머 감각을 키워서 여자친구라는 끈을 만드는 게 하나의 또 목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제일 중요한 저희 목표입니다. 그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홍승우 교수님 얘기로 돌아가서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깡이라고 얘기를 했고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 이제 예전에 학창 시절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게 내가 다른 사람들과 좀 비교했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이 단어는 내가 좀 나은 것 같다, 이 단어는 경쟁력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그 관련된 에피소드도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나오는 7개의 단어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 예, 이 단어는 내가 약간 좀 자신 있다는. 이게 참 어려운데. 예. 저는 꾼을 선택하겠습니다. 꾼이요? 네. 예. 무슨 꾼이죠? 제가 두 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 있겠는데. 네, 두 가지나. 네. 하나는 말입니다. 말. 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딱히 대본이 없어도 그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황 대처 능력이 이 말로 좀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만담꾼. 네, 맞습니다. 네. 말하는 것도 좋아해서 항상 입에 침이 마르는데 어쨌든 이게 한 가지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지금 계속 이제 지역에서 청년 활동가로 지내오면서 제가 이제 터득한 건데 저라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니고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장착되는 기술인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무 능력이 뛰어나지는데 그 현장에서 어떤 위기나 어떤 변수가
닥쳤을 때 예. 그것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 그러니까 위기 대처 능력이 아. 상당히 뛰어나지 않나. 아, 예.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 그런 의미였었군.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 있으신 거죠? 아 그렇죠. 이걸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활동을 계속 해오는 데 있어서 그 두 가지가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못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이 두 가지를 키워내지 않으면 네 저는 뭐 망하지 않을까. 네. 이게 특히 이제 요즘은 좀 이제 아까 얘기하는 자기 PR 시대다 보니까 자기를 스스로 어필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 앞에 서면은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마이크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를 좋아하는 걸 넘어서 거기에 욕심을 갖는 네. 그런 이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앞으로도 꾼의 재능을 잘 발전시켜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션 게스트님은 좀 경쟁력 있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끼를 고르겠습니다. 아, 끼요? 네. 오. 아까 유머 감각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좀 상반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끼인 거죠? 사실 내용은 약간 아까 승우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데 네.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을 하는 걸 또 좋아하고 저도 역시 예, 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예. 때는. 예. 지겹도록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도 들을 정도로 말을 좋아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좀 학창 시절 때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 발성이 좋다. 아, 발성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발성이 좋으니까 너 아나운서나 앵커 아니면 뭐 기자 방송 쪽으로 한번 진출해 볼 생각이 없느냐라는 네네. 어떤 조언 혹은 내지 그런 칭찬 등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했던 끼는 어떤 그런 뭐 말하는 데 있어서의 끼. 예. 네.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 지인들을 끌어들이는데 그들한테서 듣는 얘기가 저희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발성하는 어떤 그런 말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잠시만요. 이게 예. 제가 디스하려는 건 아닌데 상식적으로 딱 처음 만났을 때 야, 쟤 복식 호흡이 참 대단하다. 친구로 네. 사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네네.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더 해주셔야지 이해가 될 것 네. 같습니다. 뭐 처음에 딱 만났을 때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점점 이렇게 계속 시간을 지내면서 만나면 만날수록 그러니까 저희 장점 중에 하나 그거다. 그런 어떤 말을 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장점이고 네네. 또 그러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이크를 잡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 또한 장점이고 네. 일단은 말을 하는 거를 또 잘 하는데 전달력도 이제 좋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러잖아요. 음식이 내용으로 중요하지만 그걸 담는 그릇이 또 그렇죠. 예쁘면 더 맛있어 보인다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시언님 게스트님의 그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그런 게 전달력이 좋으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어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끼도 하나의 굉장히 좀 중요한 네네. 재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30분이 다 됐어요. 또 와. 금방 가죠. 그래서 혹시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데 두 게스트님께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혹시 못다한 얘기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 얘기만은 꼭 하고 싶은 게 있나요? 없으면은 있나요? 이제 약간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마무리 발언 차원에서 네네 소감과 함께 그럼 네네.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오늘 또 너무 재밌었고요. 또 예. 간만에 왔는데 제 목소리를 지금 헤드폰으로 듣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렇죠. 전에는 각자 자기 목소리 듣는 걸 되게 어색해하고 이상해하는데 네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 목소리 듣는 게 어색하지가 않더라고요. 네네. 제가 어디 가서 말하는 걸 누가 찍어주면 집에 가서 항상 그걸 듣거든요. 근데 그것도 보통 용기는 아닌데. 네, 저는 그걸 듣고 그걸 제가 문장으로 다시 써서 어떤 문맥을 잘못 말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요. 네네. 그렇게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닌데 어쨌든 네. 그런 걸 통해서 제 스스로가 조금 더 발전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걸 통해서 제가 좀 느꼈었던 거는 전에는 제 목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예. 왜냐면 이제 확 남성적이지도 않고 중저음이 아니다 보니까
내 목소리가 왜 이럴까 싶었는데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한 가지 제가 알아낸 게 이 목소리는 확실하게 홍승우 목소리다. 어디 가서 저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보이스피싱 안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저는 마지막으로 각자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세상이 좀 왔으면 하는 그런 원대한 꿈을 밝히면서 이만 말을 마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오시원 게스트님 그 좀 더 전하고 싶은 얘기와 함께 소감으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아까 얘기했을 때 꿈이라는 단어를 골라서 지금 예. 현재 청춘들에게 있어서 좀 명확한 꿈이 없다. 그래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선은 많은 청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어떤 바를 명확히 세워서 그 목표를 향해서 잘 나아가길 바라겠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끈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했었는데 예, 예.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저와 친구를 해주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매우 감사함을 전하고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인연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인연을 통해서 좀 더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또 되돌아보게 되고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도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소홀히 하지 말고 그것을 잘 발전시키고 그리고 잘 보존해서 예, 예. 예, 앞으로 잘 같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 아, 예. 그 두 분 다 수상소감 같은 마무리 발언해 주셔서 주머니 항상 준비하고 예, 있죠. 역시 그 리더를 해봐서 그런지 그 본능은 어디 가지 않는구나. 그렇죠. 예, 새삼 예. 느꼈어요. 예, 내 얘기를 시작했지만 결국은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 전한 메시지로 끝마침을 하는 의미 있는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제 쌍기역 단어 중에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이제 꽃이 있는데요. 이 쌍기역 7개의 단어를 잘 활용을 하고 나만의 쌍기역 단어를 일상에서 실천을 하면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삶의 꽃이 피어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말씀해 주신 그 쌍기역 단어 이제 갖고 싶은 거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서 여러분들의 일상에 원하는 그런 목표를 이루는 꽃이 활짝 피어나가길 바라면서 저는 일산 FM 쌍기역 시리즈 3회로 새로운 게스트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홍수훈 게스트님, 오시원 게스트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